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팀의 김규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계측기는 키사이트의 고주파 임피던스 애널라이저입니다. 이 4991B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시작 주파수 1MHz부터 3GHz까지 측정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고주파 임피던스 애널라이저는요, 저주파 임피던스 애널라이저들과는 다르게 앞에 이렇게 생긴 기구물이 붙습니다. 테스트 헤드라고 불리는 기구물인데, 계측기 앞에 포트는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측정 포트는 이렇게 동축 포트 하나로 나오는데, 측정을 할 때 부품의 양단을 시그널 라인의 끝에와 그라운드 라인의 끝에서 컨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컨택은요, 위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테스트 픽스처를 사용을 해서 합니다. 이제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고주파 임피던스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을 두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테스트 헤드의 포트 끝단에서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픽스처를 연결한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한 번 더 합니다. 테스트 헤드의 끝단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에는 1619B라고 하는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사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1619B 캘킷 안에는요,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픈, 쇼트, 로드, 로로스 C, LL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디바이스가 캘리브레이션 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로스 C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300MHz 이상의 고주파에서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300MHz 미만에서는 옵셔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계측기 앞에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테스트 픽스처를 입력을 해주시는 단계입니다. 제일 위에 액세서리에서 테스트 픽스처의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16197A를 입력을 했고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세팅을 하실 게 캘리브레이션 컴펜세이션 포인트입니다. 장비에서 디폴트로는 픽스드 프리퀀시로 되어 있는데,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유저 프리퀀시라고 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픽스드 프리퀀시를 놓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계측기에서는 이 계측기에 측정할 수 있는 전체 범위에서 미리 정해진 포인트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유저 프리퀀시를 놓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설정한 주파수 그리고 포인트에서만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이 둘의 차이점은 픽스드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후에 주파수나 포인트를 바꿔도 캘리브레이션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저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을 한 후에 주파수든 포인트든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저는 픽스드로 놓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캘리브레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에 execute 캘로 들어갑니다. 오픈, 쇼트, 로드, LLC가 나오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헤드에 나와 있는 포트 타입은 7mm 동축 포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7mm 동축 포트의 특징은 암수 구분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나사선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안쪽에 있는 나사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오기도 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때는 안쪽에 있는 나사선이 밖으로 쭉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픈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시고 화면에서 오픈을 누릅니다. 계측기에서 삑 소리가 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쇼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쇼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로드와 로로스 C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로스 C까지 다 마무리가 되셨으면 이제 던 버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을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픽스처를 연결을 한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또 할 텐데, 다시 캘 버튼을 눌러서 픽스처 컴펜세이션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픽스처의 끝단에서는 오픈과 쇼트만 하시면 되는데, 오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연결해 놓지 않은 상태가 오픈입니다. 그리고 쇼트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픽스처의 측정단에
쇼트 바를 연결을 해서 전극을 쇼트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픽스터를 테스트 헤드에 연결하실 때는요, 테스트 헤드에 나와 있는 이 7mm 동축 포트의 안쪽에 있는 나선을 안쪽으로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픽스처의 왼쪽에 나 있는 두 구멍을 테스트 헤드에 먼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7mm 포트에 나선선을 돌려서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픽스처 체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오픈 캘리브레이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연결해놓지 않은 상태가 오픈입니다. 오픈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계측기에서 삑 소리가 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쇼트를 해볼 텐데, 쇼트바는 일반적으로 이런 통에 담겨서 테스트 픽스처와 함께 납품이 됩니다. 쇼트바를 연결을 해 놓았는데, 이제 쇼트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이제 할 거는 이 쇼트바가 가지고 있는 인덕탄스 값을 먼저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같은 메뉴에서 define value에 가시면은 이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1005 사이즈의 칩인데, 1005 사이즈 쇼트바 같은 경우가 레지듀얼 인덕탄스가 대략 0.5 나노헨리 정도 됩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인덕탄스에 0.5 나노를 입력을 합니다. 리턴을 눌러서 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쇼트캘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부품을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측정해볼 디바이스는 10피코페로짜리 캐파시터입니다. 측정을 하실 때는요, 부품을 로딩하기 전에 뒤쪽에 있는 레버를 쭉 눌러서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품을 로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패시터를 측정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 노란색 트레이스가 임피던스 Z 값을 측정을 하고 있는 트레이스인데, 지금 보면 화면 아래쪽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을 조정을 해볼 겁니다. 스케일 버튼을 눌러서 오토 스케일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트레이스가 위쪽으로 올라온 거는 보입니다만 아직도 잘 안 보이는 게 앞쪽에서 특성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 쪽의 특성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X축 주파수에 대한 수입 옵션을 지금 리니어인데 이걸 로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셋업에 가시면 수입 타입이 있습니다. 리니어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로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성 변화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조금 더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Y축도 로그 스케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맷에서 Y를 로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봅니다. 전형적인 캐패시터의 측정 결과입니다. 이쪽에 공진 주파수가 보이고요. 공진 주파수 이전에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는 캐패시터처럼 동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 이후에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 크기가 증가하는 인덕터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 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진 주파수 이전에는 마이너스 90도, 즉 캐패시터 위상을 나타내다가 공진 주파수에서 저항 성분만 나오면서 0도로 올라가고요. 공진 주파수 이후에는 플러스 90도, 즉 인덕터의 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각 포인트별 데이터 확인은 마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마커를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개의 마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를 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노브를 돌리셔도 되겠고요. 아니시면 마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주파수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마커가 있는 위치에서의 값이 왼쪽 위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커 서치 메뉴에서 맥스 포인트라든지 민 포인트와 같은 서치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정 조건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스타트, 스탑, 센터, 스팬, 여기 네 가지 버튼을 이용을 해서 세팅을 합니다. 측정 대상물에 대해서 특성을 보고자 하는 주파수 범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몇 개의 포인트로 나누어서 볼지는
수입 셋업에 포인트에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로는 201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최대 1601개 포인트까지 두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촘촘하게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측정 조건은 AC 시그널의 레벨입니다. 똑같이 수입 셋업 메뉴에서 제일 위에 OSC 레벨이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OSC 유닛에 가시면은 볼티지뿐만이 아니라 커런트 소스로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세팅하는 이 값은 피크 투 피크 값이 아닌 RMS 레벨입니다. 다음은 DC 바이어스입니다. DC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수입 셋업 버튼 아래 DC 바이어스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티지 또는 커런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레벨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DC 바이어스 같은 경우 주의하실 점은 여기다 어느 값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DC 바이어스 스테이트를 꼭 ON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화면 하단에 DC ON이라고 빨간색으로 뜨면서 DC 바이어스를 실제로 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피던스 값과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위상값 두 가지 파라미터를 한 번에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한 번에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트레이스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트레이스 추가는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트레이스에서 4개로 늘리면요, 트레이스 두 개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생성된 트레이스를 화면을 조금 분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로케이트 트레이스에 가시면 그냥 원하시는 형태로 화면을 분할을 해서 측정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가서 이런 형태로 바꾸시게 되면 지금 트레이스 4개가 각각 분할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트레이스는 더블 클릭을 하면 확대가 되겠고요.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축소가 됩니다. 트레이스별 특정 파라미터는 메저 버튼에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트레이스 3과 4에 대한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3은 C 값을 측정을 할 거고요. 트레이스 4는 D를 측정을 할 겁니다. 이제 마커 기능을 사용을 해서 20피코짜리 캐패시터가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커에서 측정되는 값을, 캐패시턴스 값을 보시면 대략 10피코 가까운 값이 측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